조용한 전원주택 단지. 네모난 지붕들이 바둑판처럼 늘어선 동네인데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가 뻥 뚫린 미음자 모양의 특이한 집이 보입니다. 누군가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있네요. 부엌에 나란히 선 둘은 엄마와 아들입니다. 간을 한번 보세요. 이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은 4사람입니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아들 부부와 함께 지내고 있지요. 어머니, 점심 없어. 점심 드셔야 돼. 왜? 점심. 영생 여기 또 먹어야 되나? 네. 오늘 내 이날게 같이 가. 가자. 서서. 야 내가 이날게 이렇게 잡고 가자. 하나 정심시간이라 아이고 너무 미안하다. 뭘 미안해요. 아이고 맛있는 자. 아이고 정성껏 차려진 식탁에 3대가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입맛에도 맞으실까요? 어머니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많이 드셔. 드시는 모습만 봐도 뿌듯한 건 한 가족이기 때문이겠죠. 할머니 이것도 드세요. 응? 참 화목해 보이는 모습이죠. 왜 그래요? 하지만 이들에게도 남모를 사연이 있었답니다. 어머님은 진짜 저를 위해서 평생을 사신 분이세요. 제가 유학하는 때 같이도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뭐 소위 이제 뒷바라지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저하고 같이 이제 사셨어요. 어머님은 굉장히 살림 잘하시고 뜨개질, 바느질 다 잘하셨거든요. 어머님은 이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셨고 정말로 살림도 막 요리라든지 뭐 청소도 깔끔하게 하시면서 아기까지 키우시느라고 엄청 그때 엄청 고생하셨죠. 맞벌이를 했던 부부 대신에 육아와 집안일을 살뜰히도 챙기셨답니다. 할머니는 그런 분이셨죠. 갑시다. 데리러 와. 내가 너무 살아줘. 네, 괜찮아. 자. 95살의 할머니는 예전과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천천히 하자, 천천히. 빨리 앉지 말고 천천히. 아이고. 92세에 치매가 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는 병이 치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보살펴 드려야 되는 그런 좀 아기가 다시 되신 거죠. 너무 오래 살아가는 괜찮아요. 너무 오래 살아가. 꽃 받고 꽃 폈어. 꽃 보여요. Gonna wait and see tomorrow and tomorrow it's not bad to live like that. 지금 아마 그 괜찮으신 상태로 가 계시면 지금 집이 저희가 지금 저희 부부가 이렇게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아름답게 꾸미셨을 거예요, 어머니. 저기 아까 밑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파트에 있으면서도 베란다나 거기다 뭐야 온통 그 꽃들 난종류도 이런 거 막 키우시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애정 있게 키우셔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잘 자라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좀 그 인지를 잘 못하시니까 그런 상태로 그냥 계시니까 이게 그냥 뭐 시간의 흐름이 원래 그런 건지 인생사가 그런 건지 사실 좀 약간 너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마당에 핀 꽃을 지나 한 걸음 한 걸음 할머니는 매주 주간보호센터에 가십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거는 현숙 씨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돌이켜보면 늘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할머니를 배웅한 후 현숙 씨는 종종 볕잘 드는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이럴 때면은 옛날 생각이 난다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님하고 너무 사이가 좋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네. 어머님처럼 이제 불만이 많았던 거죠. 어머님이 또 딱 부엌을 주도권을 잡고 계셨잖아요. 그 갈등이 좀 가장 컸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들도 키우면서 육아에 대한 생각들도 좀 다르고 했었는데 그것들을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요. 진짜 절대 그 관계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 후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점점 더 멀어졌던 사이. 이 집에 이사 오기 전까지는 함께 사는 거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살 때는 항상 우리 방에서 어머님 방에 뭐라고 하시면 또 다 들리고 머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이런 소리 다 아이고 소리도 다 들렸고 저희 남편은 또 퇴근하고 와서 있을 데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TV 앞에 있고 아들들은 있는데 그렇게 그 공간이 그렇게 쾌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족이 뭐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랬죠. 가족이 22년간 살았던 곳은 아파트. 남들처럼 그저 당연하게 살았답니다. 방과 방 사이가 좁고 거실과 모든 동선이 이어져 있는 아파트 구조 속에 가족들은 각자의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불면증이 와가지고요. 근데 그 아파트가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뭐 그냥 누워 있으면 뭐 거실이나 뭐 부엌이나 다른 데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다 흡수가 되다시피 아파트에서는 사실 좀 많이 힘들었죠. 편히 쉴 수가 없던 집이었습니다. 불면증은 날로 심해졌죠. 불편했던 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은 안 나오게. 아니 그래서 아빠 믿으래. 속은 혹시 보이나요? 속옷인지 몰랐어요. 아니 아빠 거지 아빠 그 속옷 안 들 수가 있냐야. 저 사람 속은 뭐 있는지 광고가 그러구만. 이거 빼야. 엄마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엄청 예뻐했죠, 제가. 근데 지금은 이제 어른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각각 어른입니다. 좋은데. 맞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각자의 삶이 있는 거죠.
일단 어머니 고집이 세세요. 제 아들요? 제 아들은 독특해요. 저는 좀 이성적이고 얘는 좀 감성이 아빠 닮아 좀 풍부한 편이라 되게 독특한데 이게 같이 사는 거는 서로 맞춰야 되더라고요. 뭘로 싸워? 섬유유연제로 싸우지 않았어요? 섬유유연제 얘기해야 돼. 근데 얘가 섬유유연제 엄청 독한 거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 빨래는 그걸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유유연제는 몸에도 안 좋아, 환경에도 안 좋아 하지만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둘이 싸웠죠. 눈에 보이면 간섭하고 싶어지는 것이 가족이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았던 아파트는 그래서 문제였습니다. 모든 동선이 다 거실을 통해서 가니까 집을 나갈 때 부모님이 그거를 알게 된다든지 이제 밤늦게 출입이 있었을 때 뭐 또 부모님이 그걸 알고 아니면 누가 거실에서 이제 생활하거나 TV 보고 이럴 때 방까지 소음이 들려가지고 온전히 못 쉰다는 거 저뿐만 아니라 가족 다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걸. 네. 제 생각에는 공간의 구조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데 리모델링해서 집 고쳐봤자 그냥 본판 놔두고 화장만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반대했죠. 우리 가족한테 맞는 집 구조에서 살자고. 그렇게 가족은 각자의 생활 방식에 맞춘 집을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고로 집이란 편안해야 하는 법. 그래서 동선과 소리가 부딪히던 거실을 없애고 서로의 공간을 분리했답니다. 일명 따로 또 같이 살기 위한 집. 이곳은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집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다는 가족들. 사람과 집을 이어주는 건축가 부부가 그들을 찾아갑니다. 아, 3대가 사시려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대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다 예전에 비해서 각자의 뭐 아이들이 뭐 나이가 어려도 각자의 다 생활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새로운 집에서 어떻게 좀 그런 걸 받아줘야지만 사실은 그런 게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새로운 또 무슨 방법이나 새로운 건축적인 어휘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겨야겠지. 글쎄. 그거에 맞는. 그러니까 옛날의 3대와 다른 새로운 3대. 그래서 새로운 사실 대가족. 오늘 가는 집이 그런 대가족의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집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어떤 집일지 궁금하네. 이번에는. 단 둘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건축가 부부.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은가 보네요. 요거 벨 아니야? 이거 벨. 이거는 키 큰 사람이 누르고 키 작은 사람이 요거 누르고. 야, 이거 손잡이도 딱 손때가 딱 묻어 있네. 어이구,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어우. 시원한데요 여기는. 글쎄 여기 딱 들어오니까 시원하다. 바람이 여기가 뜨거우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 같아. 마당이 넓진 않은데 되게 환하다. 안녕하세요. 예, 처음 처음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명남입니다. 예.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드님. 작은 아들. 완전 꽃미남. 근데 현관이 2개가 있네요, 집에. 예. 원체하고 별채로 돼 있고. 이건 누구의 현관인가요, 이쪽은? 제 형관. 진짜 아드님 오. 현관. 저 이쪽이 그러면 부모님의 부모님 현관이고. 현관이고. 이 집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2개의 현관. 대문을 지나면 동선이 분리되는데요.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다르답니다. 덕분에 서로의 사생활이 지켜지고 있지요. 문이 따로 있으니까 애들이 뭐 외출을 할 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외출했다가 뭐 늦게 들어와도 소리 적당하게 들리거든요. 아예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 생활이 부모님한테 노출이 안 돼서 안정감을 되게 많이 찾았어요. 이사 오고 나서. 변화가 생긴 건 부부도 마찬가지. 특이하게도 안방만 2층에 떨어져 있는데요. 독립된 공간이라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거실만 지나면 마주쳤던 아파트와는 달리 아들 방에서 안방까지 한 바퀴나 떨어진 미음자 구조. 참 특이하네요. 그럼 한번 집을 보고 싶은데 어느 현관부터 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 예, 저희가 그 집이 미음적으로서 예. 그쪽 그 작은 현관 쪽으로 아, 이제 이렇게 아드님 쭉 현관부터. 예, 예. 그죠. 둘러보시면 그래서 안내해 주시면 예, 예. 저희가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집안을 살펴볼까요? 먼저 작은 현관과 이어진 것은 아들 방. 그리고 복도를 지나면 방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바로 할머니 방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 할머니. 예, 어머님 어머님 방이군요. 아, 여기 앞에 꽃밭이 있네요? 예. 예.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언제든 볼 수 있도록 부부는 방 맞은편에 꽃밭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님이 아파트 사실 때는 정말로 화초를 잘 가꾸셨는데 네. 이제는 네, 예, 연세가 기력이 드시- 연세가 네, 드셔서 아, 그러니까 많이 가꾸셨다는 거는 결국 좋아하셨다 말씀이니까 예, 진짜 너무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예,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기 앉아서 이렇게 화단을 예, 보시는데 바라보시는데 그 모습이 참 저희는 보기 좋더라고요. 어머니를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신 그렇게 딱 느껴지네요.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할머니를 생각한 부부의 마음. 이 집을 설계할 때부터 각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머님 방으로 네. 이 어머님 방인데 처음에 설계할 때 네. 예, 건축가분한테 어머님 방은 화장실 가깝고 아, 예, 부엌 가까우게 아. 해달라라고 네. 주문을 해드렸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함께 사는 집이기에 동선부터 하나하나 신경을 썼답니다. 어저께는 고기 많이 드셨지? 그거 좋아했어. 맛있어? 맛있어? 내가 너무 오래 살아 미안하다. 누구보다 멀게 느껴졌던 당신. 이제는 며느리에게 의지하는 일이 많아졌지요. 가야 돼 이봐 딱. 할머니가 이 집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시기를 현숙 씨는 오늘도 소망합니다. 자, 이번엔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식당과 주방을 지나면 나타나는 비밀스러운 공간, 포치와 사랑방입니다. 이 집은 거실을 없앤 대신 포치와 사랑방을 만들었다는데요. 대체 이 뭐 하는 곳일까요? 서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치는 원래 현관 앞에 있는 공간입니다. 책을 읽거나 잠시 쉬는 곳이죠. 여기 아, 여기는 또 이렇게 여기- 돼 있네요. 여기 뭔가요? 여기는 포치고요. 사랑방 들어가기 전에 복도 통해서 쭉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적인 공간 들어가기 전에 네. 완충 공간으로 어떻게 네. 보면 진짜 사랑방 들어갈 때 있는 조그만 마당 같은 느낌인데 네네. 실내로 만든 거네요. 네 맞아요. 이 집은 특이하게도 외부 공간인 포치를 집 안에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때때로 이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그 위쪽에 자리한 사랑방은 좀 더 사적인 공간이랍니다. 다른 방들과 떨어져 있어서 아주 조용한 곳. 가족들은 필요할 때마다 이곳을 방문해 여유를 찾아갑니다. 서로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좀 그러니까 쉼이 있으니까 여유가 생겨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 대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이 집이 준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어떻게 하면 이때까지는 굉장히 막 생각할 틈도 없이 빨리 갔다면 여기 와서는 어머님 편전에 쉬고 하면서 시간이 좀 어머님과 저와의 시간이 좀 천천히 가면서 이때까지 쭉 살아왔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집을 통해 가족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공간에 여유가 생기자 많은 것이 달라 보였죠. 자기 영역을 누가 침범 안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마음도 편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자꾸만 겹칠 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각각의 공간은 뭐 다 일일이 다 옛날 집처럼 뭐 사랑방, 안방, 뭐 행랑채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는 없겠으나 기능적으로만이라도 조금 여기에 중정이 있어서 중정 건너편에서 서로 이제 바라다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현관이 2개가 아예 따로 있어서 사실 이게 현관 2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에서는 사실 다 이어지는데 하지만 심리적으로 아 나는 서로 간섭을 안 하겠다라는 사인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집에서 이렇게 3대가 살면서 공간을 적정하게 분리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또 같이 사는 집. 이번엔 가족이 모이는 공간을 살펴볼까요? 마당과 맞닿아 있어 수시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식당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많이 한상을 차려주셨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여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참여를 저희가 참외인이라고 하거든요. 꿈이 참외 키우는 참외밭을 가는데 집, 예. 집에 관심이 없어요. 참외밭만 예. 아이고 참 좋아하신다는 우리 임 소장님. 저 잡수집 한 마시고 집 얘기 좀 나눠보세요. 공간마다 거리가 많이 있는 편이라서 다 독립돼 있지만 다이닝이 그 매개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모일 수 있는 여지를 다 이렇게 남겨두셨어요. 사실. 서로 떨어진 듯, 먼 듯, 가까운 듯. 네네. 가족에게 필요한 건 적당한 거리. 집은 그 간격을 조절해 주었죠. 우리가 사실은 거실이라는 그 실의 이름이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지 서양의 리빙룸하고도 조금 개념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아파트에 있는 거실은. 지금은 사실은 진짜 21세기에 와서는 저희가 근래에 설계한 집들 중에 거실의 역할을 강조한 집이 거의 없어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임사님 되게 싫어하세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진짜 없는. 여기도 같이 찾아뵙고 그래서 떨어져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가급적 텔레비전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가족이 모이는 곳. 이 집에는 그런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당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 마음까지 열리는 곳. 우리 건축가들도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마당이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조명이에요, 조명. 그러니까 이 마당에서 햇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당이 뜨거워야 그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돼요. 이게 뜨겁고 저쪽 뭐 이렇게 약간 그 온도 차이가 생겨야 이게 집으로 이렇게 공기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기의 역할이 있고. 햇살과 바람이 머무는 곳. 채우기보다 비움을 선택한 공간입니다. 마치 가족 간의 감정을 덜어내듯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집에도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짓는 집이 아니고 비워서 이제 마당을 만드는 집처럼 사실은 가정에도 사실 아까 아드님이 얘기한 거리도 있고 여백도 있고 그래야지 사실은 서로 느슨한 연대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치매에 이제 발병하고 나서 고맙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해드리면 고맙다 이런 말씀 하시면 그 말씀 들으면은 되게 이렇게 좀 뭉클하죠. 할머니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돌아오시는 시간. 잘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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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손잡. 한번 여기요. 여기. 아이고. 할머니에게도 이 집은 가장 편한 장소겠지요. 우리 어머님이 뭐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집, 남편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집, 아이들이 와서 좀 편하게 좀 쉴 수 있는 집. 그러니까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공간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힘들고 뭐 혼자 좀 있고 싶으면 저 공간에 가 있으면 되고 또 같이 보고 싶으면 이쪽으로 와서 같이 만날 수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떨어져 있음으로써 또 이렇게 그 가족 간에 그런 끈끈한 게 더 생기는 듯한 이건 묘한 느낌이. 네, 가까이 있을 땐 미처 몰랐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 행복해진다는 것을요. 가족에게 이 집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큰 선물입니다.